일부 후보 진영은 불만도 표시했지만 제가 오늘 최고위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태권도 도장에서 약속 대립만 하는 훈련생은 밖에 나가 실컷 두들겨 맞을 수 있다. 실전에 가까운 연습, 모든 군사훈련의 기본입니다. 저는 백신의 부작용을 염려해서 백신을 거부하면 코로나를 이길 수 없듯이 우리 당이 경선 과정에서 어떠한 소리도 듣고 그에 대응하는 능력을 키워야 본선 경쟁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이 처음으로 당명을 바꾸지 않고 민주당 이름으로 선거를 치르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민 경선 후보들의 토론회 또 국민 면접을 지켜보니까 이재명 지사 대 반 이재명 후보들이 좀 맞붙는 양상이 심해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력 주자에게 검증이 집중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 과정에서 어떤 미래지향적인 비전이라든지 정책 대결이 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모든 대선 경선에서는 1위 주자를 상대로 집중 질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책 경쟁이 의미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특히 기본소득에 대해서 상호 검증은 당연히 필요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양측 간에 자신의 논리를 더 보완하고 점검하는 좋은 기회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야권의 가장 유력한 후보인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송 대표께서는 윤석열 전 총장의 자기부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민주당도 반성할 점이 있다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반성해야 됩니까? 윤석열의 지지동원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지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은 반사적 지지라고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평생 검사만 하시던 분이 국가를 이끌어 가는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예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홍준표 의원께서도 지적한 것처럼 국가 전체 정치, 경제, 외교, 문화 중에 대통령이 수행해야 될 임무 중에 검찰 업무라는 것은 한 1%밖에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대선 후보 지지율이 높게 나온 것은 얼마나 민주당이 보기 싫으면 저런 검사 출신을 세워서 한번 두들겨 줬으면 하는 그러한 복수의 감정, 반발의 감정이 표현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 민주당이 저런 국민의 미움을 사귈 수 있도록 변화돼서 반성해야 될 점이다. 저는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언가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저는 오만, 독선, 내로남불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런 요소를 저희가 전당대회 때도 언행일치의 민주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나섰기 때문에 저는 저희 민주당이 이번 경선 과정이나 남은 기간 동안에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국민의 그런 목소리를 들어주고 국민 눈높이로 변화된다면 반사적 지지의 거품은 많이 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자기부정이라고 했던 이유는 윤석열 총장이 공정의 가치를 내세웠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불공정하게 출세한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아시다시피 연수원 23기, 문무일 검찰총장이 연수원 18기였습니다. 5기를 뛰어넘어서 한직에 있던 사람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고속 승진 발탁을 했고 검찰총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완전히 어떻게 보면 불공정한 특혜를 받아서 한직에 있던 분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이 되신 분입니다. 그러면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대통령 출마하신다면 최소한 자기를 이렇게 키워준 대통령이나에 대한 인간적인 유감이나 A 표시는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사람이 사는데 여기에 저주에 가까운 자기가 몸담았던 정부를 그렇게 비판해서 대통령 선거의 명분으로 삼다는 것은 나는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 제가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윤 총장을 발탁한 인사가 특혜였다라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발탁했는데 문 대통령이 특혜 인사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특별한 혜택을 준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애초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반대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반대는 아니지만 청와대 인사 측에 윤석열 특수부 출신 맞지 않다. 여러 가지로 저는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윤석열 총장이 역시 정치 참여할 때 얘기인데요. 그 소득주 성장이나 부동산 정책, 탈원전 정책을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국민 약탈 정권이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 발언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연히 저는 야당 대선 후보로 나오실 분이기 때문에 이 정부를 비판할 수 있고 또 비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비판이라는 것은 균형이 있을 때 국민적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뭐 부동산, 원전 비판할 수 있지만 약탈 정권이라는 이런 표현은 본인의 장모가 사실 이 요양병원을 이렇게 동업자들로 만들어서 23억인가요? 그에 가까운 요양급여를 편취했다는 것은 국민의 재산을 약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윤 전 총장 장모 얘기를 지금 하셔서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윤 전 총장 장모가 법정 구속이 됐고요. 부인과 관련한 엑스파일도 계속 나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대선 주자로서 윤 전 총장의 자질과 어떤 연관성을 가진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윤 전 총장 본인은 장모의 법정 구속에 대해서 누구든 법이 적용되는데 늘 엄정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사적인 입장을 표현하는 건 맞지 않는다. 이렇게 짧게 얘기했는데 이런 입장 표명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민들에게 대통령으로 나오실 분 입장에서 너무 좀 불성실한 게 아닌가. 불성실한 답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선출직 공무원 중에 선출직 공직자의 배우자가 법적 지위를 갖는 것은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저희 국회의원이나 저희 인천시장 때도 했지만 제 아내가 관용차를 썼다든지 어디 해외 가는데 비행기를 같이 타고 갔다든지 호텔을 같이 썼다면 모든 언론이 비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배우자는 청와대 부속실에 법적 지위를 가지고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산을 배정받고 비행기 전용 대통령 전용기를 같이 타고 다니고 공식 의전 행사에 다 법적 지위를 가지고 배려를 받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배우자는 대통령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철저한 검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그 장모의 관계는 너무나 밀착된 관계 아닙니까? 지금 그 부인 되신 분과 장모의 관계는 같이 단순한 어머니와 딸의 관계를 넘어서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파트너의 관계입니다. 그럼 그 부인 역시 이 지금 윤석열 후보자님하고는 같은 부부 경제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최은순 장모의 문제는 윤석열 검사 시절에 특검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던 경제 공동체 이론, 즉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돈을 받지 않았지만 최순실을 통해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상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을 공동 관리하는 경제 공동체란 논리로 같이 공범으로 기소가 된 것입니다. 이 논리가 본인에게도 그대로 부메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정치적 도의적 책임 이외에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로 저희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알 수가 없죠. 제가 수사가 진행돼 봐야 될 것이고 지금 부인 문제도 주가 조작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결혼하기 이전과 이후는 다를 것이고 이전 사건이라 할지라도 저는 6년 전에 동업자 3명이 구속 기소가 된 사안이 왜 입건조차 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는 모든 언론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위가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그 조국 전 장관이 쓴 조국의 시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예. 이 일각에서는 친문이 이 조국의 시간 출간을 계기로 해서 조국을 중심으로 재결집하면 그 송 대표께서 취임 이후에 추구하고 있는 실사구시나 중도 확장 같은 이거에 방해가 되고 궁극적으로 민주당의 재집권에 방해가 될 거다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혹시 조국 씨에게 제발 좀 자중자애하라라고 충고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는 언론이 자중자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이 뭐 조국 전 장관이 썼던 SNS 하나하나를 매일매일 보도해서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좀 놔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조국의 시간이라는 것도 조국 전 장관이 기소되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언론 보도가 쏟아져 나왔습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일부 비판하고 지적해야 될 언론으로서의 기능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자극적이고 확대되고 최근 조선일보 일러스트 사고가 날 정도로 그걸 과장하고 자극적으로 쓴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본인의 항변 이유서로서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을 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저는 조국의 시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정에서 지금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입장에서는 자신의 항변권, 방어권 입장에서 자신의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거고, 그것이 재판부에 의해서 균형 있게 돼서 자신의 억울한 점을 밝혀내고 또 문제가 있었다 문제가 있는 대로 그것은 법정에서 해결하는 문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는 우리 민주당은 내년 3월 9일 진짜 법정, 5천만 국민이 배심원인 진짜 법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다시 한번 이 5년 동안 한번 신임할 것인지, 그럼 일꾼을 갈아치울 것인지, 그 배심원들만 생각하고 저는 국민의 시간으로 민주당은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 조국의 그 문제는 대통령 후보들이 각자 극복해 나가야 될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당 대표로서 우리 민주당의 시간, 국민의 시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예. 내년 대선 경선도 관리하셔야 되는 입장이신데요. 그러면 내년 대선의 시대 정신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아울러 그 야권 대권 후보들은 단순히 정권 교체가 아니라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권 심판론에 맞서서 민주당이 왜 재집권해야 되는지 대표님 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저는 제가 아들 딸이 91년생, 95년생인데 애들한테 결혼해서 애들 낳고 잘 살아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인류 문명이 저는 지속 가능할 건지 위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 기후 변화 위기가 아니라 기후 위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을 참 환영했는데, 그것도 저는 가장 핵심이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변화 협약에 복귀하겠다는 공약이 마음에 들어서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2050 탄소 중립화 선언을 했는데, 저는 개구리가 삶아 죽듯이 인류가 이렇게 가면 다 멸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금 멸종이 되고 있고 많은 생물들이 인류의 차례가 곧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대한민국의 지도자,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모든 지도자들이 아메리카 퍼스트, 중국 퍼스트, 중국몽 전부 이럴 때가 아니라 인류 전체를 고민하는 기후위기에 대응에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이 기후위기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어떻게 이 인류 문명을 생존시킬 수 있을 것인가, 대한민국 경제를 이 기후변화 위기에 살아내게 만들 것인가에 비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을 강조하고 싶고, 우리 민주당이 왜 집권해야 되느냐, 저는 이제 국민들에게 호소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미비점이나 불만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겪으면서 이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와 틀이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많은 보수적인 언론에서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가 산업을 망가뜨리고 맨 분배 퍼주기만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죽어가던 해운 산업을 살렸습니다. 조선업이 살고 있습니다. 카이를 비롯해서 우주 항공 산업의 새로운 길을 열고 있습니다. 이번에 반도체 새롭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백신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서 BT 산업의 토대를 만들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미래가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기초가 놓여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것이 저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이걸 끌고 나오고, 특히 저희 국회가 해산제도가 없는 이상 현재 21대 국회가 앞으로 3년 가까이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 170석이 되는 이 거대 이 정당이 신임 대통령과 힘을 합해서 이것을 밀고 나가줘야지, 이게 소수 야당의 대통령이 돼서 이걸 거꾸로 엎으려게 되면 국정이 완전히 저는 마비되고 국가의 지속 발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를 하고 싶다는 국민 여론이 높습니다. 정말 우리가 반성해야 될 요소이고, 우리 내로남불, 불공정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깨끗이 변화시켜낼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게, 이번 대통령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출마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운 대통령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장점을 계승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새롭게 대한민국의 비전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저는 이번 우리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후보 개인이 아니라 민주당의 정부를 만들 계획입니다. 제가 당대표로서 우리 16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의 지혜를 모으고 당원들의 지혜를 모아서 대통령 후보와 그 측근들이 만드는 정권이 아니라 민주당이 함께 만드는 명실상부한 민주당의 정권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